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하이닉스의 날입니다.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코스피가 2.3% 상승해서 5,809에 마감을 했는데, 이대로면 다음 주에는 6,000포인트, 5,000포인트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00포인트를 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지수 올라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워낙 자금이 몰려버리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금융 투자를 이용한 ETF,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수 ETF에서 반도체 ETF 섹터 펀드죠. 반도체 섹터를 주로 매수하는 ETF로 자금이 몰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담고 있는 ETF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오늘 코스닥 쪽으로는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떨어졌고, 어제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가 약 1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오늘 약 프로그램으로 4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 최대 운용사 블랙록이 하이닉스 지분을 5% 취득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보통 블랙록이 어떻게 운영하냐면 되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요. 이렇게 투자를 오래 하고 매도할 때도 바로 팔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록이 하이닉스를 투자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런 거에 표시를 사람들이 전망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블랙록이 사면은 다른 외국인도 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블랙록의 SK 하이닉스 지금도 싸다라고, 내년까지 단기순이익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도 싸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워낙 자금이 쏠리고 종합지수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하락하고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ETF, 코스닥 대장주 투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수급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관련 포모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벌써 약 3조 원 이상의 자금이 지금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뭐 삼천당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급 효과를 누리는 거는 좋은데, 너무 그 실적에 상관없이, 특히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퍼가 거의 6천이 넘어가는, 퍼가 6천이라는 얘기는, 이게 그 순이익으로 전환해서 그 전환할 확률, 그 기간이 6천년이라는 얘기예요. 6천년. 6천년이면 단군이래. 지금까지 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평가가 아니냐.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런가에서 중립 또는 뭐 트레이딩 바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데 수급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뭐 당국의 코스닥 활성화, 여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3월 달부터 자금이 집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ETF 처음에는 지수로 들어옵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수로만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이 저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지수를 끌어올린다? 한계가 있고, 주가가 버블이 생깁니다. 그게 참 우려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매니저들이 선정하는 액티브 펀드, 액티브 펀드 내지는 ETF, 요게 들어와야 코스닥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액티브 ETF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면 좋은데, 이유 없이 수급으로만 올라가면 나중에 부러질 때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2차 전지로 고생했던 부분이 2030년대 거를 땡겨와 가지고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올렸다가 급락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힘들었고요. 과거에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수급으로 올렸다가 빠져서 지금 지수가 6천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카카오 네이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건데, 글쎄 뭐 아직까지 뭐 버블이 터졌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자금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코스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코스닥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는 안 들어와요. 확실하게 뭐 1500이 넘어서 2000이 간다 뭐 이런 느낌의 시장이 됐을 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지수부터 사기 때문에 또 이런 에코프를 비롯해서 알테오젠도 뭐 수혜를 좀 받겠죠. 여러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알테오젠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3천억에서 4천억, 내년에 5천억에서 6천억의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은, 또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은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반도체 소부장 말씀드렸죠. 반도체 소부장 공장 짓는데 보통 2년 3년 걸리거든요. 그거까지 땡겨가지고 올려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는 가는데 자꾸 그런 것들에 걸려서 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자유로운 섹터가 있어요.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 섹터는 당장의 수익이 나오지 않아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땡겨 가지고 상승시킬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인공위성, 위성 관련주들 보면 또 땡겨가지고 오잖아요. 스페이스 X 가지고. 그죠? 사실 이것도 뭐 엄청난 버블이잖아요.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로봇이죠, 로봇. 로봇으로 수익 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도 막 엄청나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10배 올랐어요. 이렇게 이런 거지. 꿈을 먹고 사는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꿈을 먹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바이오 섹터들이 이번 장에서 좀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위성을 또 올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로봇을 또 올린다? 이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지수를 올리려면 바이오 섹터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 실적이 나오는 기업 바이오는 지금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사실 시가총액 1위를 돼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참 이런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이제 뭐 로열티가 2%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뭐 가치가 뭐 키스루다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에너투도 있고 뭐 많은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로열티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1조에서 장기적으로 약 2조 원의 그런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회사로 바뀌는 원동력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 이전도 거의 뭐 4분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테오젠처럼 숫자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뭐 에로라든가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주도를 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분위기, 어떤 뭐 위성, 로봇, 뭐 바이오 이런 걸로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점점 차별화가 생길 겁니다.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액티브 펀드이고요. 이렇게 돼서 액티브 펀드라든가 ETF가 형성이 되면 아마 이쪽으로 자금이 또 몰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선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관들이 좀 들어와야 묻지마 투자가 없어집니다. 사실 너무 묻지마로 그렇게 올라갔던 주식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진정되면서 좀
합리적인 종목들이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바이오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이오가 좀 소외됐어요. 이번 상승에서.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좀 조정 끝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일봉인데요. 지금 최근에 투시 정기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일에 금융투자가 1,300억이 들어왔는데 오늘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랐는데 요거는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코스닥 ETF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또 알테오젠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투신이나 연기금이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팔던 약 12일인가요?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연기금이. 근데 다시 채워 나가고 있고 투신 역시 그동안 팔았던 거를 이렇게 채워 나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죠, 여기. 여기 급락 나오기 전 요 정도 가격대, 여기죠. 이 가격대까지 빨리 회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여기를 넘겨놔야 다시 50만 원대를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2% 때문에 급락했던 여기 한 48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 47만 원에서 48만 원을 빨리 회복을 해줘야 그 다음부터 눌려서 여기 고점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121선 밑에서 매수를 하시면 대부분 다 수익으로 전환됐다. 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자리가 저점에 있다. 결국에 이 주식은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업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월요일날 홍콩, 싱가폴 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하겠다. 회사의 주요 사업 비전하고 투자자 이해를 증진시키고 당사의 기술을 소개하고 Q&A 파이프라인 현황을 얘기하겠다. 이게 이제 한투에서 KIS 뭐 인베스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해서 방법을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나쁘지 않아요. 알테오젠의 뭐 실적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애로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올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단지 그 2% 그거 하나 밝혀졌다고 증권가에서 목표가 내리고 뭐 하고 이러면서 그냥 두들겨 맞은 건데 참 억울하죠. 그거 안 나왔으면 지금 60만 원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ETF까지 들어오니까. 그 수혜를 다 지금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받아갔는데 아무튼 뭐 알테오젠도 더 이상 크게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이 아예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2% 로열티라는 부분, 키트루다 2% 로열티라는 부분을 벌써 다 반영한 주가고 지금부터는 빠리빨리 호재가 반영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알테오젠을 빼놓고 코스닥 활성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빼놓고 코스닥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20조 원에 있는 시가총액이 뭐 30조 원대까지는 최소 50% 정도의 비중을 좀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쯤 해서 거래소로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전 안 해도 되고요. 왜냐면 지금 세금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자꾸 꼬시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회사 측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절차들도 있고 바로 이전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11월이나 12월 이때쯤 갈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뭐 몇 개 정도의 또 애로가 터지면 또 주가는 또 금방 회복되니까 굉장히 안 움직인다고 나쁜 주식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시장이 조금 이렇게 오해하고 예, 이런 부분 또 반도체 쪽으로 몰려있는 부분 오늘 원전이 올랐죠. 원전 예, 제가 지난번 시간에 예, 여기 세뱃돈 받으면 예, 매수할 종목 여기 나와 있죠. 예, 여기에 원전,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현대차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빌은 2030년, 40년, 2050년까지, 예, 2050년까지 계속 좋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들한테 사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주식이다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여드린 김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9,000명 정도 되는데, 예, 하루빨리 10,000명이 될 수 있도록, 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예, 이 회사의 문제는 전혀 없다. 1도 없다. 예, 이거 보시고 시장의 수급은 언제든지 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부분은 악재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뭐 알테오젠도 하고 있죠. 월 1회 에서 이제 예, 장기 지속형 하고 있다고 한 동물 실험을 하고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예, 비만 승부처 이번 저기 연휴 때 친척들을 만났더니 살을 그렇게 뺐어요. 예, 보니까 마흔자로하고 뭐 예, 위고비 맞아가지고 살을 많이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비만약으로 예, 살을 빼는 걸 봤을 때 이게 멀지 않은 세상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주 1회에서 예, 월 1회로 또는 월 3개월에 1회 예,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저기 경구용으로 먹는 걸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경구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경구용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를 이제 월 1회 정도 놓는 걸로 그게 아마 곽광을 받을 건데 우리나라에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예, 지금 3개 이상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게 결국에는 예, 국내 비파마가 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하나만 터져도 또 꽤 예, 비만약과 관련된 호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도 계속 예,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예, 한번 터지면은 예, 그냥 예,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 트럼프,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트럼프 역시 뭐 이란 예, 제한적 타격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안 좋은 게 그 CPI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글쎄요, 뭐 트럼프가 또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데미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경험상 짧게 끝납니다. 예. 지나고 보면 지금같이 유동성 장세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1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빠지고 뭐 홍콩, 중국 다 빠져도 우리나라는 올라요. 미국이 하물며 빠져도 우리나라는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강한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 하지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노이즈도 사실 기술주와 관련해서 나오는 거는 사실인데 아무튼 좀 다른 예, 지금 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수대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이걸 뭐 누가 어떻게 경험해 봤겠습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5,000포인트. 야, 저도 4,000, 5,000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예, 이렇게 가면 사실 좀 안 좋죠, 사실. 예, 이렇게 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천천히 예,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효성중공업, 예, 효성중공업도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효성중공업이 10배가 올랐는데 예, 보세요, 얼마 이렇게 올라가는지. 예, 이렇게 17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좀 올라줬으면 좋은데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올라가는 거 보면 예, 너무 가파라요, 지금. 예.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중에 좀 후유증이 나오지 않을까. 예, 좀 겁이 나요, 지금은. 예, 너무 빨리 올라가고 매일 올라가니까 또 자금이 확 쏠려 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은 또 안 좋아요. 종합지수는 6,000 됐는데
지수는 안 올라가고 마이너스 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의도의 매니저들도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몰빵할 수가 없어요. 예, 일정 비중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얼마, 삼성전자 얼마, 나머지는 딴 종목 사야 되는데 딴 종목 수익이 안 나요. 예. 한 장을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올려놓고 걔네들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평가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종합지수로 평가를 하겠죠. 예. 종합지수가 몇 프로 올랐는데 그 대비 몇 프로의 수익이 났느냐, 요게 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종합지수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지금 한 장을 노리신 거죠.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예. 비중을 그렇게 한쪽에다가 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매니저들도 수익이 안 납니다.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또 연말에 또 보너스도 못 받았잖아요. 니네가 잘한 게 뭐가 있냐, 종합지수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눈에 지금 쌍심지키고 코스닥 활성화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매니저 생활을 오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모찌가 있어요. 모찌로 좀 돈 좀 벌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대박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이 나오면 자금도 코스닥으로 몰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3월 달에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지금 조정 많이 보이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얼굴 보기 싫은데 아무튼 알테오젠도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나빠질 게 없고, 작은 호재에 크게 반응하는 시장, 그리고 ETF를 통한 패시브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알테오젠의 미래는 점점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